굉장히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요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안 빠진다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몸에 염증이 굉장히 많은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폐물이 나가기만 해도 굉장히 몸이 슬림해지는 부종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간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면 간이 건강하기 위해서 간이 좋아하는 음식은 뭘까? 바로 입니다. 보통의 다이어트를 많이 실패하는 분들은 이 두 가지를 했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데요. 굶거나 적게 먹고 그 다음 운동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사실 다이어트란 단어만 들어도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할 때 두 가지를 꼭 먼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배부르고 맛있게 먹으면서도 지속 가능한가? 또 내가 좋아하는 맛, 오미가 있는데요. 이 5가지 맛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식사인가? 왜냐하면 다이어트는 하루아침에 우리가 원하는 몸무게를 감량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려면 맛있어야 하고 또 너무 배고프면 힘이 들어서 못하죠. 배불러야 하고 또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또 내가 욕구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맛을 충족해야 됩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늘 염두에 두고 저나 또 사람들에게 이제 다이어트 방법을 추천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굶고 뛰어서 몸에 지방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지방 대사를 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 바로 간의 건강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굉장히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요요가 없습니다. 간이 바로 모든 영양소를 합성하고 대사하는 장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빼고 싶은 것은 근육, 살이 아니라 이 몸에 쌓여있는 지방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 쌓여있는 붓기들일 겁니다. 노폐물이 나가기만 해도 굉장히 몸이 슬림해지는 부종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간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면 간이 건강하기 위해서 간이 좋아하는 음식은 뭘까? 책에서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는 바로 과일 식사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는 무조건 과일로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과 저녁을 드실 때는 식사 전에 꼭 식전 과일을 한 300g 정도를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식전 과일이 또 만약에 좀 재미가 없거나 지친다 하면 과일 플러스 채소, 그다음에 물을 좀 곁들여서 과채 주스를 갈아서 먼저 드시고, 그다음에 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반 한식을 드시면 됩니다. 한식은 현미 잡곡을 한 절반 정도 공기만 드시고, 또 단백질이 풍부한 버섯, 그리고 단백질이나 여러 미네랄이 또 같이 풍부한 해조류, 김이나 여러 채소들, 쌈채소들을 다시마 쌈이나 김에 싸서 이 파프리카나 오이나 이런 걸 채 썰어서 싸서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다이어트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이어트 기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탄수화물인데요. 탄수화물은 일단 저녁에는 저는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저녁을 아예 안 먹어야 되느냐? 아예 안 먹는 것도 좋지만 그게 조금 힘드신 분들은 단순한 채소 볶음을 만들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볶음을 한다고 하면은 또 기름은 살찌는 거 아니냐 하는데요. 당분이 없는 상태에서 볶음 요리를 드시게 되면 포만감이 있으면서도 살이 빠지는 신기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는 과일도 드시지 않고 또 쌀밥도 드시지 않고 양배추나 버섯이나 당근이나 이런 채소 한 가지도 괜찮고 2-3가지, 여기에다가 발연점이 높은 건강한 기름으로 기버터라는 게 있거든요. 기버터를 볶아서 같이 드시면 포만감도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이제 다이어트 식단에서 생선을 너무 먹고 싶다 이럴 때 가끔 생선 요리도 같이 곁들여서 볶아서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염증도 해결이 되면서 간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몸이 근본적으로 지방 대사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 되고 또 살이 찌지 않은 체질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안 빠진다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 몸에 염증이 굉장히 많은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건강에 좋은 그 오메가3가 풍부한 견과류나 또 아까 이제 볶음 요리에 안전하다고 말씀드린 기버터 또는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또 같이 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몸의 염증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름인 오메가3 지방산과 함께 식사를 해주신다면 다이어트가 굉장히 수월하게 됩니다. 이렇게 드실 경우에는 우리 인체의 면역과 비만에 동시에 작용을 하는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요즘 또 이야기하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굉장히 아주 적절하게 이루어집니다. 장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약
85대 15% 유해균이 굉장히 적게 있으면 건강한 장이 되고 면역력이 좋아지고, 또 우리 뚱보균이라고 하잖아요. 날씬균, 뚱보균이 밝혀졌는데 날씬한 균, 건강한 균이 늘어나는 환경이 됩니다. 과일에 있는 식이섬유나 과일에 있는 펙틴, 또 여러 채소류, 해조류, 버섯류에 있는 식이섬유 성분들이 장내 미생물도 건강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의 이 본질인 장과 또 간 건강을 해결함으로써 평생 살찌지 않은 건강한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운동에 대해서는 저는 운동으로 이게 근력을 향상시키고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원활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하루 30분에서 1시간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제가 가장 먼저 우리 몸을 만들 때, 건강을 생각할 때나 또 다이어트로 몸을 만들 때 가장 첫 번째는 의식이라는 것을 건강하게 세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는 건강할 수 있다. 나는 건강해야만 한다라는 마인드 세팅이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약 5분에서 10분 정도 명상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 뭐 한 30분 정도 걷기와 달리기, 그 다음에 한 20분 정도 근력 운동 하신다라면 원하는 건강한 아름다운 몸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현대의학이나 과학은 자연을 초월하지 못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과일의 바로 9대 영양소 때문입니다. 쌀밥이나 빵이나 고기나 우유를 먹으면 메인 에너지 원인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은 있지만 이것을 소화시킬 만한 충분한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은 거의 결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일에 들어있는 성분을 보면 크게 9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수분입니다. 과일은 당분이 주 메인이 아니라 수분이 메인입니다. 무려 90% 정도가 과일의 수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소량이지만 탄수화물은 물론 당분으로서 많이 있고, 그렇다고 이 탄수화물이 과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또 그렇게 많느냐, 한 5%에 적게는 5%에서 15%, 좀 많으면 20% 정도거든요. 그래서 100g의 과일을 먹었을 때 먹을 수 있는 당분의 양은 5g에서 약 20g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과 지방은 아주 소량이지만 같이 있습니다. 때로는 단백질도 1g에서 2g 정도 100g당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주 에너지원이 같이 있으면서 정말 우리가 놓치기 쉬운 비타민과 미네랄이 아주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그 외에 제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장 건강, 마이크로바이옴이다 해서 장 건강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또 변비 있으신 분들은 아주 이 성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이 식이섬유는 현미나 곡식이 들어있는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아니라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장내 고형물을 만들어서 아주 쾌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변비가 있다 이런 분들은 하루 종일 한번 과일만 드셔보시면 아마 빠른 효과를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성분인 식물 영양소입니다. 포도의 레스베라트롤, 토마토의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이런 성분들이 과학적으로 한 6,000가지가 넘게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성분은 밥이나 빵이나 고기, 우유에 없거든요. 바로 과일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채소도 같이 가지고 있죠. 이렇게 식물 영양소와 함께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또 여기는 영양소가 바로 효소입니다. 생명체라면 살아있는 이 생명 반응을 위해서 효소라는 반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고 눈을 깜빡이고 있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생명 반응, 효소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 살아있는 생명체는 살아있는 음식을 통해서 효소를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열하고 끓이고 튀기는 순간 효소 활성은 다 사라집니다. 42도가 되면 효소 활성은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과일을 생으로 먹게 되면 이 효소를 그대로 섭취하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충분한 이 효소를 공급해 줍니다. 인체는 소화시키는 데도 효소가 필요하고 대사하는 데도 필요하고, 또 마치 갑자기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군인이 예비로 필요한 것처럼 우리 몸도 잠재 효소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잠재 효소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바로 과일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과일은 총 9가지 9대 영양소,
제가 이제 기능학으로 여러 비타민도 공부하고 미네랄도 공부하고 파이토케미컬도 다 공부해서 이걸 따로따로 이렇게 기능성 영양제의 형태로 주로 먹었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이게 다 과일에 들어있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 이 영양제를 먹지 않거나 또는 가끔만 이렇게 줄여서 먹게 됐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영양제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과일의 식사, 아침 식사를 과일로 드신다라면 이 과일에 가진 놀라운 이점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채소와 비교해서 과일, 채소를 동등하게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과일과 채소는 또 본질적으로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과일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식사가 됩니다. 또 30분 정도면 소화가 되는데요. 채소는 우리는 초식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채소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타민이나 미네랄, 파이토케미컬은 얻을 수 있고 또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음식이지만 과일은 식사가 되는 반면 채소는 식사보단 곁들이는 반찬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채소와 과일에 대한 또 다른 견해를 할 수 있습니다.